산후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서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후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산후풍의 정의 및 임상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산후풍의 원인과 분류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여성분이 자신의 산후풍 증상을 호소하는 글인데요. 산후풍 양상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산후풍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이 낳고 일주일 조리원에 있다가 나와서 바로 출근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출근해서 2시간 연속 회의하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고 온몸이 덜덜덜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원래 너무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서 방심했죠. 그런데 그 욱신거리는 그 몸이 뭘 해도 낫질 않아요. 아기가 6살인데 발꿈치, 골반, 온갖 관절이 욱신욱신거려서 편히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너무 아파서 잘 못 걷겠고요. 이상한 것은 병원에 가도 족저근막염도 아니고 진찰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해요. 좋아질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주변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산후풍은 출산 후 조기에 과로하거나 냉기에 노출되는 경우 생기며 그 정도는 다양하지만 저절로 금방 낫지 않고 고질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산후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본인이 산후풍인 것 같은 분들은 오늘 내용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후풍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풍이라는 용어는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산후풍은 원래 한의학 용어는 아니고 본래 민간에서 사용해온 속어로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후에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얻은 각종의 그런 증상 집합군들을 다 합쳐서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용어를 풀어보면 산후에 바람을 맞는다는 의미로 산후의 기혈이 허약한 상태에서 찬바람뿐 아니라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찬 음식을 먹거나 찬물에 몸을 씻는 등 그런 행위로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증상을 뜻하는데 이것은 전통 한의학에서 산후의 재반 증상을 설명하고 보는 것이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산후조리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의 몸은 출산 전후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출산 이후에 이런 몸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을 산욕기라고 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회복되는 속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분만한 다음에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생식기의 복구 과정은 거의 끝나고
그 이외에 이제 또 전신적인 상태가 집중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산후 100일 정도까지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이후에는 다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 과정에서 손실된 칼슘이 채워지는 시기는 출산한 다음에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예일대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간격이 1년 미만인 폐경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발생률이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연구팀에서 임신을 한 후 다음 임신까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 소실된 골밀도를 회복할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출산 이후의 시기에 육아나 가사, 그다음에 아이를 돌보느라고 수면이 부족한 증상 등으로 인해서 과로와 피로가 여기에 이렇게 가중이 되게 되고 또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 아이를 하느라고 바빠서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먹더라도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계속 지속할 경우에는 산후풍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산후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산후풍이 생기는 원인은 이런 몸의 변화뿐 아니라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늘어난 자궁 사이즈에 맞춰서 여성의 몸이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골격이 다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신 상태와는 다른 양상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은 전신 관절과 인대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대가 이렇게 짱짱하게 관절을 잡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에 따라서 골격이 유연하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릴렉신이 나와서 인대를 좀 더 부드럽게 이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릴렉신이 계속 분비되면서 인대가 이완되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인대가 약해진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출산할 당시에는 골반 인대가 원활하게 늘어나서 이제 골반이 벌어지면서 아이가 산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분만 과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골반 인대도 상대적으로 평상시보다 더 유연하고 신축성이 생기도록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신적인 관절의 인대가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몸이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대가 단단하게 잡아줄 때와는 다르게 조금만 힘을 주어도 통증이 쉽게 올 수가 있고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완된 인대가 원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신으로 인해서 체중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한 체중은 허리, 무릎, 발목 관절에 이제 체중을 더 부하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또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육아와 가사일로 아이를 안고 내리고 그다음에 뭐 가사일을 하느라고 손을 많이 쓰다 보면은 손가락이랑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도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원인 때문에 산후풍이 생기게 되는데요. 산후풍의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후풍 증상을 호소하는 양상을 들어보면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통증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아프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얼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시리다. 관절에 뭐 바람이 슝슝 부는 것 같다. 몸에서 찬 바람이 나오는 것 같다. 저리다. 국소적으로 차가운 물건이 닿았던 그 부분이 아직도 아주 섬뜩하게 시리다. 발을 땅에 디딜 때마다 시큰거린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했던 표현들은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 뵈었던 환자분들의 표현들 중에서 자주 나왔던 것들을 빌려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후풍 환자분들은 뚜렷하게 양방 진단명 없이 불편감을 느끼고 있기에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막한 느낌을 가지십니다. 또 가족들도 검사해보니 뭐 이상도 없는데 뭐 엄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그러한 증상들을 계통적으로 분류해서 산후병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치료하고 있으며 산후풍 치료는 한방 치료가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간단하게 산후풍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산후풍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증상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크게 이제 3가지 계통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통증과 관련된 증상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전체 온몸에 나타나는 전신적인 증상들,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신신경계와 관련된 증상들,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통증 관련 증상부터 살펴보면 전신이나 그러니까 온몸이나 아니면 한쪽, 뭐 왼쪽만 뭐 팔이랑 다리랑 허리랑 골반이 다 왼쪽만 아파요. 아니면 다 오른쪽만 아파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통증. 그다음에 목과 어깨에 등이 당기는 듯한 통증, 그다음에 등의 통증, 허리 통증, 골반 통증, 그다음에 어깨 관절, 팔꿈치, 손목, 손가락 등의 이제 상지 관절통, 그다음에 또 하지 관절통, 손발이 저리는 듯한 저리는 증상, 그다음에 치골 부위의 통증, 서해부의 통증, 아랫배의 통증, 이런 식의 이제 통증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무기력함, 땀이 예전에 아가씨 때는 안 그랬는데 출산하고 나서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과도한 땀, 그다음에 너무 추위를 안 탔었는데 추위를 너무 타요. 오한, 그다음에 위로 계속 열이 올라요. 상열감, 그다음에 계속 부어요. 부종. 그다음에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 숨이 찬 것, 또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은 증상, 식욕 부진,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 대소변이 평상시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거, 뭐 변비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아니면 설사를 계속해요. 또는 이제 뭐 대하, 월경 이상, 수족냉증, 수족이 이제 뭐 손발이 저리는 듯한 그런 마비감, 이런 식의 이제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 이제 정신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두근거림과 뭔가 불안한 느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왠지 불안한 느낌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다음에 건망증, 가슴 답답한 증상, 불면, 불안, 수면장애, 우울감, 이런 증상들도 이제 산후풍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러한 산후풍을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누어서 분류하고 치료하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 보는 산후풍의 원인과 분류에 대해서 이제 소개드리자면요. 출산 후의 산모는 출산 직후에 이제 급격한 몸의 변화와 그다음에 육아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피로하고 스트레스에 보다 이제 취약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심신이 다 피로한 상태에서 기혈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기혈이 사지 근육과 관절에 이제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이제 근육과 관절의 통증과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처럼 산후풍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기혈이 이제 극도로 많이 소모되어서 허해진 상태에서
한기가 들어오거나 차가운 기에 손상을 닿거나 아니면은 어혈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혈이 이제 막혀서 근육과 경맥이 막혀서 근육과 관절에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제 산모가 나타내는 증상과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변증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 4가지를 이제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혈허형입니다. 혈허형의 그 산후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 혈이 좀 부족한 체질이었거나 임신 중에 입덧을 심하게 해서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영양이 좀 많이 부족했거나 빈혈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출산 시나 산후에 출혈이 특히 좀 과다해서 이렇게 혈이 좀 극도로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혈어함 때문에 산후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전반적인 관절이 다 뻐근하게 아프며 얼굴 색깔은 약간 누런 빛을 띠고 자주 어지럽거나 두근두근거리고 혀의 색깔이 약간 옅은 붉은색을 띠고 맥은 좀 약한 경향을 띠며 자주 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고 피로함도 같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혈을 보강하고 기운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처방 방향을 정하는데요. 황기계지 오물탕에 당귀 등의 보혈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혈을 보하는 사물탕이나 팔물탕 등의 이제 그 처방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외감형이 있는데요. 산후에 기혈이 약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차가운 기운에 접촉했거나 조리하는 환경이 이제 적절치 않았던 경우 외부의 그런 추위와 한기, 그다음에 찬 바람, 습기가 관절에 침입해서 기혈의 운행을 막아 통증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봅니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통증이 좀 극렬하고 그다음에 으슬으슬 춥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두통이 있다든가의 증상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후의 상태를 고려해서 기혈을 보충하면서도 침입한 사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약재를 함께 쓰는 방식으로 치료하는데요. 오적산이나 독활기생탕, 계지탕 등의 처방에 가감하여 치료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어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생식 기능을 신장이라는 장부에서 주관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신장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신장의 기운이 더욱 허약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신장의 기운이 허해서 나타나는 통증은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발바닥, 무릎 등 신장 경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위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어지러움, 이명,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처방을 위주로 쓰며 양령 장신탕에 가감을 하여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혈어형이라고 하는데요. 산후에 어혈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거나 어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서 어혈이 경맥을 막고 있어서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경맥을 어혈이 막고 있거나 아니면 난산이나 제왕절개 등의 수술로 인해서 기혈이 손상을 받거나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해서 경맥의 순환이 어혈로 인해서 확 막혀가지고 관절이 이제 아프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통증 외에 이제 전신을 살펴봤을 때 어혈과 관련된 병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부나 혀의 색깔이 어둡거나 좀 푸른 색깔, 마치 조스바를 먹은 듯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거나 아랫배가 이제 뻐근하게 아픈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오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로에 덩어리진 피가 많이 나왔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사물탕이나 생화탕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이제 어혈을 좀 더 잘 풀어줄 수 있는 약재들을 더해서 요 어혈을 풀어내고 기혈순환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치료에 접근합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산후풍 증상에 대하여 산모 개개인이 나타나는 그 통증 이외의 증상도 참고하여 그에 대한 원인을 감별해서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지만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임신 출산 후에는 기혈이 많이 손상되고 허해진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해진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산후풍 치료에 있어서의 큰 원칙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후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산후풍은 그 증상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그 산후풍 증상을 어떻게 나누어서 무엇을 원인으로 보고 치료에 접근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 Q&A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곧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인데요. 어른들이 산후조리를 잘해야 산후풍 안 걸린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산후풍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어떻게 조리하시면 좋은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요. 한의원에서 산후조리하러 오시는 산모분들이나 산후풍으로 내원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산 과정이 순조로울수록 산후 회복이 빠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신하고 계시다면 먼저 순산을 위한 몸 관리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순산을 하면 출산 시 에너지 소모와 무리가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신 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되도록 12kg은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다이어트 모드에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임신 중에는 오히려 이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시는 듯 음식 조절을 전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상 주변 분들도 좋은 음식들을 이제 충분히 많이 먹기를 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체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출산 이후 막상 분만을 하는 것으로는 체중이 그리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분만 이후 이제 태아와 아이와 양수 무게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부종이 생기고 하면은 임신 전과, 그러니까 출산 전과 거의 비슷한 몸무게이신 분들도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방이 늘게 되면은 이 늘어난 부분이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후 감량에 대해서도 계속 산모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아울러 임신 12주 이후부터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하체의 근력을 키우기를 권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요가나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면 출산 시에 보다 이제 원활하게 분만을 하실 수 있고 동의보감에서도 너무 적게 움직이면 출산 시 굉장히 고생하고 오래 걸리는 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임신 중에는 몸을 적절하게 움직여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운동도 무리가 되겠지만 너무 가만히 있어서도 출산에 힘드실 수 있으니 그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성군으로 유명한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노비들에게 100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출산을 겪은 여성의 몸을 조리하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족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한 100일간은 안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그리고 체질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출산 후 몸조리를 더 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아시아 문화권 안에서도 한국인은 이전부터 유난히 더 추위에 민감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돌 문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하고 병이 없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출산 이후에는 각별히 몸을 돌보고 조리하는 기간을 가지며 차가운 기운을 좀 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의학에서는 출산 이후 자궁의 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오로 배출이 잘 되도록 도우며 산후회복을 도와서 산후풍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출산 이후 이러한 처방들을 꼭 복용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후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후풍의 정의 및 임상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산후풍의 원인과 분류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